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전무입니다. 일본 여행을 갔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 안에서 자기를 소개하더니 여행자 모두에게 명함을 주었습니다.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1등으로 졸업하고 부장판사를 지내고 변호사 개업 10년차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님이 많이 없답니다. 해마다 너무 많은 법대생이 쏟아져 나와 그 업계도 버티기가 힘이 든답니다. 거기다 30까지 공부를 끝낸 아들들 둘이 취직을 못해서 놀고 노부모까지 전 가족을 혼자 먹여 살려야 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야기 끝에 불쌍한 재미교포인 김전무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서울대 1등 부장판사가 재미교포를 부러워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73세 김전무가 깨달은 일자리의 축복, 과로로 떠난 친구 이야기, 그리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학벌로 잘 살지는 않지만 우린 전 가족이 일터에서 밤낮으로 일을 하며 삽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 이민을 온 건 처음으로 너무 잘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힘든 일일지라도 일거리가 있는 나라에 산다는 건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임을 깨달게 됐습니다. 빈집이 늘고 도시 인구가 주는 이유가 오로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하버드의 도서관에 있는 글이랍니다.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이 나면 긴 시간을 죽기 전까지 일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민자들은 일 중독 증세가 심합니다. 놀면서도 불안합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합니다. 심하면 여행 중에도 내가 이런 시간을 가져도 되나 하고 뜬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입니다. 늙어서도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악착같이 일을 많이 해두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단단히 은퇴연금이나 기타 재정적으로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캄캄한 노후를 맞게 됩니다. 동부에 살 때 여행사를 따라 여행을 했었습니다. 여행자 중에는 20년 만에 처음 여행을 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칠순 기념으로 자녀들이 돈을 모아 여행을 보내주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별별 환경에서 오랜만에 일상을 탈출한 사람 투성이입니다. 옐로스톤 여행 중에 인상이 좋고 친절한 아주 좋은 인생 선배를 만났습니다. 딸 셋인 이 선배는 그로서리를 하며 일요일도 못 쉬고 딸들 다 대학을 졸업시키고 큰딸 결혼 날짜를 잡아 놓았답니다. 7일짜리 비즈니스는 분명히 돈이 됩니다. 남들 놀 때 일하고 벌은 돈을 쓸 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몸이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배는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사느라 너무 힘이 들어 하던 비즈니스를 정리하고는 잠깐 일을 멈추고 여행을 왔답니다. 우리는 여행 마친 후에도 서로 만나서 왕래하며 좋은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몇 달을 쉬고는 다시 규모가 꽤 큰 사업체를 사서 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인수 과정에서 무리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장출혈로 입원을 했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진찰과 정밀 검사 중에 간암 증세를 발견하고는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딸들이 직장을 모두 그만두고 비상대책으로 아빠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보통 가장이 쓰러지면 그렇게들 이세가 나서곤 합니다. 가족의 회복에 염원에도 불구하고 몇 달 만에 그 선배는 홀연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탄탄한 노후도 중요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 서울대 판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서울대 법대를 1등으로 졸업하고
부장판사를 지내고 변호사 개업 10년 차. 하지만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 해마다 너무 많은 법대생이 쏟아져 나와 그 업계도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거기다 30까지 공부를 끝낸 아들이 둘이 취직을 못해서 놀고 있습니다. 노부모까지 전 가족을 혼자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 양반이 불쌍한 재미교포인 김전무를 무척 부러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학벌로 잘 살지는 않지만 우린 전 가족이 일터에서 밤낮으로 일을 하며 삽니다. 일거리가 있습니다. 일할 곳이 있습니다. 일하면 돈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동부에서는 중서부 옐로스톤을 들러서 잭슨홀을 거쳐서 아이다호를 지나서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를 관광하는 코스가 한때 인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여행팀과 하루 이틀 자고 여행을 하다 보면 눈에 띄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실한 건지 바보스러운 건지 우직한 건지 각자의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척박한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합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하버드의 도서관에 있는 글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든 일이 완전 군장을 하고 10km을 뛰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냥 뛰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완주해야 하는데 거품을 물거나 나고자 생기거나 성적이 안 좋으면 혹독하게 그 대가를 꼭 치르곤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했던 결심이 제대하면 절대로 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배 중에 평생을 수십 번 그 힘든 마라톤을 뛰는 청춘이 있습니다. 65세 나이에 마라톤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 일부러 왔다고 했습니다. 약간 미친 놈처럼 보였습니다. 그 나이에 마라톤 거리가 26.3마일,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뜬하게 완주했다고 합니다. 마라톤에 미친 놈이나 골프에 미친 놈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나이에 비해 돈은 없고 무지하게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가 없는 취미 생활에 대한 인내 하나는 끝내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 인생의 흐름, 인간의 마음이랍니다. 그 중에 마음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석으로 변하는 마음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더 심하게 머리 따로 몸 따로 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머리로는 해야 되는데 몸은 그냥 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속삭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하고 아내가 시켜서 하는 일이 자주 생겨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오래돼 여기저기 손봐야 할 일을 미루고 지냈는데 아내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김전무를 귀찮게 만드는 놈이 있습니다. 손바닥만 한 뒷마당에 보더 브릭 사이로 비집고 올라오는 잡초들입니다. 큰맘 먹고 쪼그려 앉아 잡초를 캐고 나서 몇 주가 지나면 다시 또 올라오고, 아무튼 그 잡초가 여름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빤한 일을 미루고 게으름 피고 있을 때 아내는 여지없이 잡초 제거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제는 그 명령을 따르고자 잡초를 제거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하고 나니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그 다음 아내의 오더가 싱크대에 코킹도 해야 하고 커튼도 달아야 하고 세탁실 타일도 바꿔야 하고, 글쎄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루고 미루던 작은 귀찮은 잡일이지만 하나하나 하고 나면 편리하고 보람이 있기도 합니다. 아내 메시지는 글쎄 골프를 좀 덜 치고 집안일에 신경을 쓰라는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토요일,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두 탕을 뛰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와이에서 손님이 왔고 그동안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몇 달을 굶은 너구리가 라운딩을 추선해 선수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하버드 도서관의 이 명언이 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일 더 많은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오늘 아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일 더 많은 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과로하지 않으면 내일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옐로스톤에서 만난 선배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셋 대학 졸업시키고 큰딸 결혼 날짜 잡아놓고 떠났습니다. 서울대 1등 부장판사는 손님이 없어 고민하고 30까지 공부한 아들 둘은 취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미교포는 일거리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과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법대 1등 부장판사가 재미교포를 부러워한 이유를 아셨나요? 일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옐로스톤 선배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탄탄한 노후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하버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일 더 많이 뽑아야 합니다. 오늘 아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일 더 많은 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골프 좀 덜 치고 집안일에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토요일인데 골프 2탕을 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아내 말을 들어야겠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분들께, 특히 과로 경험 있으신 분들, 일자리 고민하시는 분들, 아내 잔소리 경험 있으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자녀분들께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우리 아버지도 아내 말 안 듣네 하며 웃으실 겁니다. 김전무였습니다. 내일부터 잡초 제거하겠습니다.